Hello, this is Lincoln. This is me. 자, 우리 영어 리얼리티 쇼 베타 버전, 이번에는 라이팅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윌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가지 영역 중에 윌이 개인적으로는 좀 강한 게 뭐고 좀 약한 게 뭐냐 그랬더니 윌은 좀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 중에 강한 거 리스닝이 좀 강하고 리딩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스피킹이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리딩하고 리스닝이 비슷했고요. 좀 강한 편이었고, 라이팅이 비교적 제일 좀 약한 편이었는데, 저는 라이팅이 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라이팅을 어려워하는데, 또 라이팅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작문 같은 거 학교에서 또 연습을 막 입시 때 그런 걸 또 많이 시키는 세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이렇게 작문을 많이 해보면 영어로도 그게 언어는 다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윌은 아까 리딩이 제일 약하다고 했던 거 보면 라이팅은 그래도 리딩보다는 더 나았었던 거 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게 없죠. 그러니까 리스닝,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팅도 그냥 스피킹 하듯이 쓰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은 라이팅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제일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그 이제 ESL 티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이 평균적으로 제일 약하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호주에서 있을 때 그 유럽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한국 사람이 맞냐.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맞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애들은 말을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너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럼 라이팅을 그러니까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랑 다른 거죠. 다른데 연관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킹 하는 거를 사실 글로 쓰면 그게 라이팅이 되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도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영어도 물론 그런 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카데믹 에세이라 해서 그런 거 별도로 좀 배우면 되고, 처음에는 그냥 말하는 걸 말하듯이 그냥 쓰면 돼요. 처음에는 일기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윌한테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일기를 쓴다고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두 문장, 세 문장을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치과 간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쓴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도 까먹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 게 리딩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이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같으면 예를 들면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저는 테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런 플레이 스타일로 경기를 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윌 같으면 뭐 어린 왕자에서 읽었던 거를 내용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 편집하거나 뭐 작업하니까 그런 내용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신문 보다가 했던 내용을 써도, 하여튼 윌이 가장 부담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쓰면 되거든요. 그냥 뭐 에세이나 뭐 일기나 다이어리나 그렇죠. 뭐 이러겠네요. 근데 윌은 만약에 쓴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가장 편한 건 일기일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그 분야로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처음에는 내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팝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팝하고로 쳐가면서 도움을 처음에는 좀 받아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처음서부터 팝하고를 치지 말고 한 번은 생각은 해보는 거지. 그랬다가 정 생각이 안 나면 팝하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도 돼요. 그리고 팝하고가 또 다 맞진 않거든요. 좀 어떤 건 이제 어색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팝하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본인이 생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생각이 안 나는 거 팝하고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좀 이건 어색한 것 같아. 그런 건 나한테 갖고 오면 제가 다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뭐 다음 주 평일날 여기 인테리어 때문에 하루 더 만날지는 모르지만 숙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앞에 거를 좀 정리하자면, 리스닝은 그 이렇게 한 시간씩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단어를 할 때 좀 써주세요. 이건 리스닝 공부하다 나온 단어다. 뭐 스피킹 아니면 뭐 리딩 공부하다 나온 단어다 써주면 그거의 단어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꼭 몰라도 되는데 내가 물어는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미리 그 뜻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 문장을 얘기하면 돼요. 그 꼭 같은 문장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비슷한 문장이든 하여튼 그 문장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미안한데 이 조명을 우리가 샀는데 이걸 안 켜봤는데 조명 한번 잠깐 켜줘 보시겠어요? 한번 조명을 켜면 어느 정도 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예. 차이가 조금 밝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밝기도 밝은데 눈이 엄청 부시네 이거. 뽀샤시하게. 그래서 뭐 조명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게 카메라 샤워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찍으면 좀 표정도 더 밝아지고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붉게 됐네요. 뭐 빨갛네요. 블러시?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리스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피킹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하면서 단어 또 역시 거기 스피킹에서 나온 거 하면 되고 7시에. 그다음에 7시 안 되면 저녁 것도 있으니까 션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리딩도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단어 역시 해서 단어를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팅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어가 안 늘 수가 없겠네요. 늘죠. 뭐 365일 맨날 쉬는 날도 없이 하라. 그 대신 그렇게 네네. 아까는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리스닝은 30분만 집중하면서 듣기 때문에 총 공부하는 시간 한 1시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왜냐면 1시간 반은 그냥 막 다른 거 작업하면서 들어도 되니까 좀 영어 공부에 이렇게 몰입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할래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탁구를 치는데 하루 평균 물론 뭐 못 치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따지면 하루 뭐 1시간 반 2시간씩 연습하거든요. 그 정도는 연습해야 늘지 뭐 일주일에 20분 30분 치면서 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어느 정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에는 왕도는 없고 지름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름길은 제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지름길이 있어도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지름길이 있다고 해도 걸어야 지름길이 되는 거지 걷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지름길이 아닌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길일 뿐인 거죠. 어쨌든 뭐 6개월 후에는 영어 잘해지면 좋죠.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실력이 는다고 만약에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아주 못된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라이팅 하면서 미리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네, 뭐 나중에 뭐 이렇게 궁금한 거는 뭐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관사 같은 것도 어렵고 막 그런 그렇죠. 거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사나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 중상급자들도 원어민 아니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근데 이제 한번 하고 근데 관사나 이런 부분은 비교적 파파고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파파고에서 점검 한번 받고 요런 관사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거에서는 예를 들면 그냥 책 그러면 어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해진 책 내가 읽었던 그 책 하면 the book I rea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한정될 땐 정관사가 붙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고유명사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관사가 안 붙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헷갈리는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특히 중상급자 이상 아니면 사실 중급자도 많이 틀리거든요. 관사는. 그러니까 아주 상급자 아닌 다음에는 물론 내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틀릴까봐 말을 못하거나 쓰지 못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의사소통인 거지. 예를 들면 관사가 틀려도 의사소통 전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장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리더라도 써보고 그렇죠. 뭐 궁금하면 파파거나 뭐 이렇게 문장 찾아갖고 고쳐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너무 내가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냥 라이팅 말고 그냥 영어 공부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혹시 또 궁금한 게 좀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먼저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영역을 하면서 특별히 궁금한 건 없죠. 이제 그건 거의 해소됐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네네. 근데 막 저번에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거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저도 이제 쌤께서 링컨 쌤께서 그 주식을 강의하셔가지고 주식 강의를 막 보고 있다가 아 이게 미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많이 봤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국 뉴스가 이제 주식이 먼저 미국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뉴스라든가 이제 영어로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좀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그 딸 그레이스하고 헬렌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고 있는데 얘들도 미국 계좌도 같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하고 이제 앞으로 적립식으로 또 살 거예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 기사들도 좀 받으면 물론 한국어로 번역돼 나오기도 하지만 원문으로 직접 보면 훨씬 더 또 장점이 많죠. 더 빠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주식에도 우리가 직접 많이 점점 투자하는 시대에 살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앞으로 여행 가고 그러면 여행 가서도 좀 언어가 되면 좀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이 있죠, 뭐.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See you next time. Next time, bye.